네. 역시 한번 시작을 하니까 빨리 안 끝나는데 제가 지금 직접 읽지는 않고 이제 사려고 담아 놨는데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책을 읽지 않아도 이 내용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인가 이래 가지고 인제 그 죽음을 실제적으로 옆에서 많이 본 거죠. 그래서 그 단계를 인제 얘기를 하는 게 1. 부정과 고립.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반 일리치 진짜 똑같아요. 2. 분노. "왜 하필 나에게?" 분노. 3. 협상. "아니야. 이럴 수 있을 거야. 이런 방법이 있을 거야. 저런 방법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막 다 하는 거죠. "이것도 있을 거야. 저것도 있을 거야." 그다음에 우울입니다. 안 되니까 인제 우울해지겠죠. 그다음은 수용. 받아들이는 건가 봐요. 그리고 인제 희망. 글쎄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요런 단계로 얘기를 하고 인제 이 책의 그다음 챕터는 환자의 가족이거든요. 근데 요게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싹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거 부정하고 쭉쭉쭉 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수용하고 죽는 장면, 저 희망, 엘자베스 키블러의 책에서는 인제 희망인데 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는 뭐냐면은 마지막에 인제 이반 일리치가 "용서한다." 이런 표현 맞을까요? 가족들을 이해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 아파 죽어가지만 딸내미는 또 약혼녀하고 데이트를 해야 되고 부인은 또 부인대로 자기 스케줄이 있고." 이거를 인제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인제 "나를 용서해 달라. 프라스치." 라는 단어를 인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발음이 제대로 안 되지만은 상대방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일종의 가족들과 화해하고 자기 내적으로요. 그리고 인제 의사가 "숨을 거두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고 직후에 그 이반 일리치가 빛을 보죠. 그러니까 요것은 여러분 그 작가 톨스토이의 어떤 죽음에 대한 판타지가 반영이 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임사체험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으니깐요.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못 해 주잖아요. 그래서 네. 모든 생명체는 다 죽는데 인간만이 정말 비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죽음이 무서운가 싶기도 하고 뭐 지렁이도 죽고 강아지도 죽고 그죠? 나비도 죽고 하는데 때 되면은 그냥 콱 꼬꾸라져서 죽는데 말이죠. 인간이라는 거는 이 뇌의 작용이 너무 활발한 나머지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죽음을 너무나도 그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이 많은 담론과 뭐 있잖아 이런 예술 작품들 이런 거를 남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반 일리체 죽음도 사실 이제 그런 맥락에 속하고 한 번 죽어본 도스옙스키는 오히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덜했던 것 같은데 돌소이는 가까운 가족을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잃었고 그다음에 여기 서경준 선생님이 쓴 말이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톨소이는 너무 잘 산 거예요. 건강하고 부자였고 네 가정도 행복하고 뭐 소소한 짜증은 있지만 작가로서 일가를 이루었고요. 뭐 모든 게 너무 완벽한 거예요. 이렇게 충만하고 아름다운 삶이 어느 한순간에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죽음이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누군가는 너무 힘들어서 '아이 딱 죽으면 좋겠어. 뭐 이깟 인생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 이번 생은 망했지만 다음 생도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톨스토이는 이번 생이 너무 지금 좋은 거예요. 죽음이 딱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많이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이반 일리치가 죽는 이 순간에 이대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너무 허무하니까 죽음은 없다. 죽음 대신에 이반 일리치는 무엇을 봅니까? 빛을 봅니다. 이게 이제 그 톨스토이 소설에 많이 나오는 각성인데요. 전쟁과 평화에서 이제 안드레이 볼콘스키가 최고예요. 최고. 빨리 죽지도 않아요. 막 엄청 몇십 페이지에 걸쳐서 죽어요. 죽을 때 이제 온갖 것을 다 하거든요. 온갖 것을 다 깨닫고 막 완전히 길게 죽고 안나 까레니나에서는 그 콘스탄틴 레빈의 이부형 어머니는 갔죠. 그 이부형이 죽어요. 거기도 이제 소설에 소제목이 없는데 그 부분만 죽음이라는 이거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정말로 할 얘기가 이제 많았던 작가인데 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이제 책입니다. 짧은데 톨스토이의 죽음에 대한 사유는 결국 삶에 대한 사유니까 그거를 이제 아주 응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죽기 전에 빛을 딱 보는 거죠. 그 빛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반 일리치가 이제 고통 속에서 자기의 인생이 잘못된 것이었다. 또가 아니었다.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올바른 인생이라는 거는 뭘까? 그동안의 인생은 기만과 허위와 거짓 다 톨스토이가 좋아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안티테제로서 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깨닫는데 그러면 도대체 또 맞는 것, 올바른 것, 참된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거는 톨스토이도 얘기를 해주지를 못해요. 대신에 이제
인물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삶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고 죽기 직전에 빛을 봐요. 각성에 이르게 하죠.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소설가 톨스토이는 말해주지 않지만 민화작가 톨스토이는 얘기를 해줍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죠. 이건 이제 조금 더 뭡니까, 조건화된 어떤 텍스트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잘 쓴 소설, 그러니까 내 삶을 최대한 반영한 소설인지라 빛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이 소설의 가장 뛰어난 점은 소설의 맨 앞에 1장에 그 이반 일리치의 죽음 이후를 이제 포착한 건데요. 제가 그래서 해설에서도 이렇게 인용을 해놨는데, 법원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휴정 시간이에요. 그래서 판검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 신문이 옵니다. 신문에 이반 일리치가 돌아가셨답니다 하고 부고를 얘기를 하죠. 근데 이반 일리치가 뭐 지금 갑자기 돌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석 달 전부터 그 알아 누웠답니다. 무슨 병이랍니까? 그래요. 이런 얘기가 돌았고, 만약에 이제 이반 일리치가 가면 그 자리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인사이동에 대한 어떤 개요가 지금부터 쭉 있어 왔어요. 근데 사람이 지금 죽었다는데 그 얘기를 막 바로 떠들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조문을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누구는 언제 어디 사시죠? 어떻게 뭐 전철을 타고 몇 시에 뭐 이런 얘기. 그 중에 이제 그 뾰트르 이바노비치인가요?가 있는데, 이 뾰트르 이바노비치가 이반 일리치의 동창이에요. 같은 이제 정말 서울 법대 86학번으로 그 뭐 997 이제 80년대 학번, 너무 나이가 많구나. 네. 뭐 93학번이네요. 제가 93이죠. 뭐 이 정도 이제 되는 나이인 거죠. 더 어리거나 97학번, 뭐 98학번 이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동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학교, 법대도 같이 나온 거예요. 로스쿨도. 그래가지고 이제 뾰트르 이바노비치가 문상을 제일 먼저 갑니다. 가고 뾰트르 이바노비치의 시선으로 그 관에 누워 있는 이제 그 입관한 이반 일리치의 모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향냄새, 그 집에서 이제 그거를 치르니까요. 라든가, 그 다음에 아내의 태도, 어떻게 하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이미 근데 뾰트르 이바노비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거라든지 사람들의 다분히 뭐 위선적이라고 꼭 말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속된 모습들을 이제 쭉 비춰주는데, 이 뾰트르 이바노비치의 시선이 작가의 시선을 대변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릴 때 엄마가 죽어가지고 그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던 그 어린아이의 시선이 자라서 이런 이제 중년의 고위공직자의 모습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 일상 세태의 풍경들을 진짜 모자라지도 않게 넘치지도 않게 보여줘요. 이 사람들이 뭐 아주 속되고 못된 사람들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라는 그 뭡니까, 어떤 그 개념 자체에, 관념 자체에 함몰돼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지도 않고 아주 적절하게 잘 썼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맨 처음에 위치시킨 것이 맨 마지막에 이반 일리치의 각성에 대해서, 죽기 직전에 혹은 죽은 직후의 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설을 읽은 많은 독자들이 그 가족들이 좀 부정적으로 묘사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부인이 좀 되게 속돼 보이고 또 딸내미는 좀 너무 못되게 그려지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게 이반 일리치의 죽음인데 3인칭으로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1인칭에 되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환자의 느낌에서 이거를 소설을 진행을 한다, 서사가 환자의 입장에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꺼풀 딱 벗겨가지고서 보면 가족들도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톨스토이가 썼어요. 적어도 이제 저는 그렇게 읽었고, 지면이 허락하는 한 이제 해설에서 그 부분도 이제 충분히 부각을 시켰고, 여기서 보면 이반 일리치가 아들하고 딸을 좀 차별을 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딸이 평소에도 아빠한테 조금 차별을 받아왔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딸은 짜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픈 건 이해가 되지만 도대체 뭘 잘했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냐고 하면서 버럭 터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아들에 대해서는 이반 일리치가 무조건적인 이해를 보여요. 근데 아들은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고통에 아들이 공감하는 또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가족들의 입장까지도 두루
두루 이해할 수 있게끔, 두루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두루 들여다볼 수 있게끔 소설을 되게 잘 썼다는 거고, 톨스토이의 이른바 낯설게 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낯설게 하는 시선, 낯설게 하기 기법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단순히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작가의 세계관, 소설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다. 절대로 한 명만 나오지 않아요. 톨스토이 소설은 정말로 자폐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 소설이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작가가 인물이 주인공이 죽었는데 죽은 이후의 장면을 소설의 맨 처음에 배치해서 치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스포일러인 거잖아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 이반 일리치는 끝에 가서 죽는다예요. 그거를 소설의 처음에 딱 보여주고 사람들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어떻게 보는가를 먼저 제시를 하고, 사회소설이죠. 사회소설. 한 다음에 이제 작가의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심리소설인 거고요. 집에서 죽어요. 또 한편으로는 가정소설이기도 하고 굉장히 잘 쓴 이제 걸작이고, 그래서 요거를 스몰러 마스터피스, 작은 걸작이라고 이런 것들이 몇 개 되거든요. 톨스토이는 그렇게 이제 연구자들이 묶어서 작은 걸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지막에 또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요 리빙인데, 리빙을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비싸더라고요. 16,000원인가 주고서 이제 사갖고 보고 있는데, 영화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보는 바로는요, 화사하고 근데 좀 템포가 느린 것도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소설의 묘미가 그 말씀드렸듯이 구성인데요. 제가 볼 때는 장례식 장면을 먼저 보여주고 들어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 감독은 조금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한 것 같고요. 제가 이동진 얘기 두 번 하게 되네요. 이동진이 별점 3개 줬더라고요. 이동진의 별점 3개는 좋은 거예요. 볼만한 영화다라는 거거든요. 그 생각은 저도 해요. 그런데 이 리빙의 밑텍스트가 뭐냐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가지고 쿠로사와 아키라가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이키루라는. 그게 진짜 잘 찍었어요. 그 영화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른바 쿠로사와 아키라 씬이죠. 그 다다미 씬. 쫙 이렇게, 원래 같으면 이제 7인의 사무라이 같으면 이제 사무라이들이 딱 앉아있는 이제 그 장면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쿠로사와 아키라는 고전을 영화로 만드는데 워낙에 천재적인 재능을 지녀가지고, 뭐 맥베스라든가 셰익스피어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리어왕이에요. 그것도 영화로 만들고, 도스토옙스키 백치도 영화로 만들었는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것도. 근데 그 이키루 역시도 처음에 이반 일리치의 그 장례식 추도식 장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감독이 이 소설을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식으로 번안을 하는 거죠. 시청 공무원, 여기도 이제 런던 시청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을 아내는 빨리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린 자식을 혼자 키운 거죠. 자식은 결혼했고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설정으로 해가지고 쭉 보여주는데, 영화 속 이키루나 여기 리빙이나에서의 주인공은 노년입니다. 자기 일에서도 일가를 이루었고 자식들도 다 키워놓고 이제 어떻게 하면 노후를 풍요롭게 보내고 이제 그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지를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주인공이고요. 이반 일리치는 여러분 45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아주 요절은 아니지만 자기 진짜 죽기에 너무 아까운 거죠. 제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자면, 이번에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이 인정을 받고, 웬일로 막 재판도 찍고 막 문학상도 하나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고 하다가 드디어 이제 모교에 전임이 되는 거예요. 발령받은 그 학기에 이제 사망 선고를 받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이제 그런 식의 마음을 여기다 담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반 일리치가 타협하기도 되게 힘들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오는 죽음을 막을 수가 없고, 제가 이제 어르신들 이건 뭐 점권, 저는 동생은 그냥 휙 가버렸고, 지금 외할머니가 98인 것 같아요. 연세가 이제 거의 100에 육박하는데 아직 계시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죽고 싶어서 죽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이제 마지못해 죽는 건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을 하나 인용을 하자면, 젊은 소설가 김영하가 젊었을 때 이제 인간이라는 거는 살아서 이제 이렇게 남한테 폐를 끼치는 거죠. 이러저러한 이제 민폐를 막 끼치다가 우리 죽기 싫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는 이제 죽고 마는 그런 존재다라고. 그래서 자기는 일찌감치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했다. 아주 잘한 결심인데, 앞부분 요게 이제 핵심인 거죠. 죽기 싫어도 이제 결국에는 죽게 되니까요. 최대한 이제 그 비참하게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담긴 책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강추고요. 이거 있는 참에 이것도 조금 고생은 이걸 더 많이 했는데, 왜냐면 기니까. 이것도 책에 이거 아주 좋습니다. 지금 어린이용으로 나갔지만 성인들이 읽어도 뭐 아무 문제가 없는, 오히려 이것도 권해드리는 책인데 세트로. 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